임신부의 구강 상태는 A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임신부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임신성 치은염에 해당이 됩니다. 임신 기간 중 치주 건강은 내분비계의 변화로 인해 조직의 과민 반응에 의해서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 양상이 나타나고요. 특히 임신 후반기에 가장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강 관리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만 치은에 해로운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심각해진 구강 증상들이 다소 나아지기는 하지만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치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범낭질 부식입니다. 임신을 하면 입덧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입덧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 치면에 탈해와 산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후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이 조절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구토 이후에는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탈해된 치면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과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토를 하고 난 후에는 맑은 물로 깨끗이 입안을 헹구어서 구토로 인한 위산이 구강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난 후에 칫솔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인데요. 이거 역시 A 항목입니다. 자, 첫 번째, 금연과 금주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식사와 간식 섭취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냄새와 맛의 자극이 강하지 않은 치약을 추천을 하고요. 그 이유는 입덧을 더 강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식 예방을 위해서 불소 양치,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을 권장을 하면 좋겠고요. 치실 또는 혀 세척기와 같은 구강관리 용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혀 세척기 사용을 할 때는 너무 깊숙이 집어넣었을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게 좋겠고, 구역질이 심한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은 칫솔 사용을 권합니다. 그리고 부식된 치면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과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발효성 탄수화물의 섭취를 억제하고, 즉 과자와 같은 걸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칼슘과 비타민 등의 무기염료를 섭취하도록 식이 조절을 교육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메스꺼움으로 인해서 몇 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먹덧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먹덧이 생겼을 경우에는 음식 섭취의 빈도를 증가시켜서 우식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중의 아가를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강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 먼저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정의에 따르면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손상을 입었거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 또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모두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장애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 관련법은 장애인 복지법인데요. 이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정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 군, 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소지자 및 지방 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위 등급 확인서 또는 상위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는 장애인 등록증, 즉 복지카드를 교부받은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분류 및 장애 범주인데요.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먼저 신체적 장애를 보시면 외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겠고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신체 기능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지체장애를 보시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로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가 있고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면부의 추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두부 또는 안면부의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 반응 또는 조직 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응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현저한 추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두부 또는 안면부의 최대 길이 5cm 이상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 반응 또는 조직 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응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추상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기관의 장애를 보시면 신체 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고 그 중에 신장 장애는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심장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에 해당이 되겠고요. 뇌전증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발작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눌 수가 있고 먼저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이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열형 정동장애는 정신병적 증상과 기분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주로 두 가지 주요 증상군으로 나뉘어 있고 먼저 정신병적 증상으로는 환각, 망상, 사고의 혼란 등이 포함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분장애 증상으로는 우울증이나 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열 정동 장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우울형인데 주로 우울증 증상이 두드러지고 다른 하나는 조증형으로 조증 증상이 더 뚜렷합니다. 이 장애는 증상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며
기분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과에서는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을 사용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기분, 에너지, 생각과 행동의 극단적인 변화가 특징입니다. 양극성 장애를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분이 좌측, 즉 상승한 상태와 우울증, 즉 가라앉은 상태의 약극단 사이에서 변화하는 특징적인 증상 때문이고, 이러한 기분 변화는 수시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폐성 장애는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내용을 보실게요. 장애인은 치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장애 자체 및 장애로 인한 구강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강질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강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구강건강관리와 교육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실시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는 장애인 스스로 관리 능력이 있는 그룹과 대다수의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모 및 보호자의 선행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장애인 부모나 보호자의 구강건강교육 선행은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비해 아주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고,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교육 방법과 매체를 사용해서 설득력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를 하고, 구강병 예방으로 치과 진료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계속 구강 보건 관리를 실시함으로 인해 구강 건강 증진 및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구강 상태인데요. 장애인은 부정교합, 구호흡 및 혀 내미는 습관, 이갈이 및 비정상적인 악운동, 악관절 장애, 범낭질 상하질 형성 부전, 맹출 지연, 선천적 치아 결손, 즉 무치증, 다발성 치아 우식병, 교모증, 마모증 및 치아 이동, 타액선 장애로 인한 타액 분비 감소, 연조직 궤양과 구강 건조증, 구토 반사 및 구강 주위 조직 민감성 증가, 치은 염증과 약물로 인한 치은 비대, 만성 치주병, 구강 환경 상태 불량, 안면 근육의 약화, 근긴장도 감소, 보호 반사 감소 및 연화곤란 침흘림, 다양한 아간면 동통 및 설통, 부적절한 보철물이 있습니다. 구강관리 계획을 보시면 먼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한 치료 전 평가가 성공적인 치과 치료 결과를 가능하게 하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기관리가 제한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예방 계획은 가능한 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를 포함해서 구강위생 관리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하고요. 신체적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과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장애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며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구강위생 관리 방법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전신적인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더불어 전신 상태나 복용 약물에 의한 구강병소의 유발 및 구강 환경 상태도 점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수복물을 비롯한 치과 치료는 최상의 진료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의 구강 건강 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위험 요소, 제한점, 신경 손상 정도, 전신 건강 상태, 사회 심리적 욕구와 예후 등이 고려된 수용 가능한 관리로 계획되어야 하고, 또한 예방적 구강위생 관리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재활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구강관리 용품으로는 먼저 칫솔이 있겠는데요. 칫솔은 환자가 짧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손놀림이 가능하다면 수동 칫솔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잡이는 잡기 쉽고 조절하기 편리하도록 크게 만들어주고 넓게 잡을 수 있는 그립감이 편안한 칫솔을 권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칫솔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무 테이프나 가죽끈 또는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환자의 손에 칫솔 손잡이를 고정시켜서 환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이 진 칫솔머리나 여러 개의 칫솔머리 그리고 구부러진 칫솔모도 장애인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12 그림에 나와 있는 칫솔을 보시면 칫솔모가 가운데에 있고 양옆에 있는 여러 방향에서 나오는 칫솔 머리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런 칫솔을 이용해서 닦으면 가운데 있는 칫솔모는 교환면을 닦게 되고 각각 양쪽 옆에 있는 칫솔모는 현면과 살면을 닦아주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칫솔모의 방향을 다르게 한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칫솔은 칫솔 머리를 세 개로 만든 거죠. 가운데 칫솔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 옆에 눕혀진 칫솔 머리가 양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칫솔 머리가 3개 붙어 있는 칫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전동 칫솔입니다. 전동 칫솔은 장애인을 보조하는 유용한 보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손잡이를 잡을 힘이 있고 입안에 위치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전동 칫솔의 무게에 의한 근육의 움직임과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자를 테이블에 위치시키고 환자의 팔꿈치가 테이블 위에 있도록 해서 칫솔질을 하면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칫솔을 선택할 때는 악공의 치아 배열과 악공의 수축, 과도한 헛구역질 반사가 존재하는지 고려하도록 하고요. 너무 열심히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연조직과 경조직에 단시간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권하기 전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치실 및 치실 고정장치, 즉 치실 손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실 사용은 장애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치실 사용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은 칫솔질을 완전히 익히고 지속적으로 치면의 낮은 정도의 치태 수준을 보이는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권장하도록 합니다. 치실 사용 시 치실 고정장치, 즉 치실 손잡이에 치실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적합한 기술을 익혀서 스스로 치실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치실을 거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칫솔 손잡이가 변형된 칫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칫솔 손잡이의 형태로 변형시킨 모습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은 퇴축이 진행이 되어 치근 노출이 심한 경우, 치간 유두 부위에서 치간 공간을 치은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치간 칫솔이 유용합니다. 치간 칫솔 사용을 위해 조립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범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강 양치액은 구강 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치면 세균막 관리를 위한 구강 양치액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면 착색제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치면 세균막을 붉은색이나 녹색 등의 착색제를 사용해서 환자의 구강 환경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가 동기유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과 진료 시 고려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치과 진료 계획은 타당하고 예측 가능하며 유지 가능하도록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의존성 여부, 정신적 상태, 신체적 상태, 사회적 상태, 가정적 상태, 육체적 한계점, 정신적 요구도, 치과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접근도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장애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 적절한 행동조절 방법과 환자의 진료 시 환자 자신이나 다른 개인, 단체를 통한 동의서 제공 여부 등을 고려를 해서 치과 진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신 마취 같은 화학 억제는 다른 치료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환자에게 어떤 육체적 불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예방치과적 관리법으로는 영양, 식이습관 수정, 불소 복용, 불소 도포, 치면 열구 전세, 일상적인 치면 세균막 제거법 등이 있겠고, 네 번째로 구강보건 교육 시에는 짧은 설명과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행해지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을 자주 해야 한다. 여섯 번째, 경악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움직임, 소음, 빛 등의 자극은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고요. 일곱 번째, 개국이나 머리 지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연화 반사에 의한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러버댐을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용 특수 장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료용 특수 장비로는 휠체어 헤드레스트, 마우스 프롭, 신체 억제기, 신체 지지기, 그리고 물리적 속박 장치, 뇌성마비 머리 지지기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휠체어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휠체어 헤드레스트는 휠체어 뒤에 있는 손잡이에 부착되어 있고 치과 유니트 체어에 이동시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도 안락한 지지를 해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 15-14를 보시면 이렇게 휠체어 헤드레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프롭인데요. 전신 마취를 할 때나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기에는 근육에 힘이 약한 사람, 그리고 근육 조절이 좋지 않은 뇌성마비나 근육 이형성증, 안검하수증,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장애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억제기는요,
신체 억제기 사용 목적은 치료에 장애가 되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적당한 힘을 분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부위에 따라 충분히 넓은 크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